23년의 땀과 눈물, 3개월 만에 잿더미로 50대의 절망적인 투자 실패 이야기. 1. 평생 일궈온 삶, 한순간에 무너지다. 50대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당신. 23년 동안 밤낮 없이 일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 그리고 퇴직금까지 모두 투자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편안한 노후,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투자는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는 실패했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2. 영끌 그 치명적인 유혹의 그림자.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지금 투자해야 노후가 편안해져. 주변의 달콤한 속삭임에 흔들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쉽게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유혹은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시장은 당신의 희망을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투자는 실패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투자 유혹의 종류 중 가장 압도적인 것은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입니다. 특히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남들 다 아는데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식의 희소성과 군중심리를 자극하는 메시지는 사람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충동적인 투자를 부추깁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감이 큰 사람들에게 이러한 유혹은 더욱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갭 투자, 그 빚 좋은 개살구. 김 씨는 서울 외곽의 신축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했습니다. 당시 부동산 시장은 호황이었고 전세 가율도 높아 적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김 씨는 곧 집값이 오르고 전세금도 상승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기대와 달리 부동산 시장은 급격하게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3. 역전세 악몽의 시작.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고 집값은 폭락했습니다. 김 씨가 산 아파트의 가격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세 만기가 다가왔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김 씨는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계속 떨어졌고 전세금은 더 낮아졌습니다. 김 씨는 역전세라는 악몽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4. 빚더미 희망 없는 현실. 김 씨는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려고 했지만 팔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었고 깡통 전세라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김 씨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2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3개월 만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역전세와 깡통전세, 뭐가 더 나빠? 전세 매물이 쏟아지며 전세값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에 역전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역전세는 깡통전세의 순한 버전이지만 주의는 필요합니다. 오늘 부딩은 역전세 우려, 역전세와 깡통전세, 뭐가 더 나쁠까?에 대해 다룹니다. 역전세가 뭐였더라? 전세 계약 시점보다 만기의 전세값이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2년 전에 2억 원을 보증금으로 냈는데 계약이 끝날 때 전세 시세가 1억 5천만 원으로 떨어져 새로운 임차인 세입자가 이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는 상황이죠. 이때 임대인 집주인은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에게 받은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5천만 원을 더해 내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책 역전세는 주로 여윳돈이 없는 갭투자자를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갭투자로 집을 산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새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전세 물건이 넘쳐나며 기존 가격에 새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갭투자 집값과 전세값 간격인 갭갭을 이용해 집을 사는 겁니다. 3억 원짜리 집 전세가 2억 원이면 세입자의 전세금을 끼고 1억 원에 사들여 집값이 오를 때 팔아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역전세 상황은 이사철임에도 전셋집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값도 급락하고 있고요. 10월 6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21% 떨어지며 2012년 5월 시세조사 이래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10월 6일 기준 41,572건으로 한 달 전 35,687건보다 16.5% 늘었습니다. 2년 전인 2020년 10월 6일 8,642건과 비교하면 381%나 급증했습니다. 역전세 증가는 금리 인상의 영향이 큽니다. 전세 대출 금리가 오르며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기보다 계약 갱신 또는 월세 계약을 선택하는 이가 늘었는데 새로운 전세 물건은 증가하다 보니 전세 물건 시세가 떨어지는 겁니다. 전세값이 앞으로 더 떨어진다면? 시장에선 지금보다 전세값이 더 떨어지면 여월세가 나올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가령 전세 계약 만기가 가까워진 임차인이 시세에 맞게 전세값을 1억 원 낮춰달라고 하면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임대인이 은행이자 수준으로 매달 20만 30만 원의 월세를 임차인에게 내줘 계약을 연장하는 개념입니다. 역전세는 깡통 전세로 발전할 수 있지만 임차인 입장에선 새로운 전세 물건을 더 싸게 구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신축 아파트가 다수 나오는 지역처럼 입주 물량이 몰리면 임대인들은 경쟁적으로 보증금을 낮춰 임차인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역전세와 깡통전세 뭐가 더 나빠? 깡통전세가 더 위험합니다. 역전세는 임대인이 집을 팔아 보증금을 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깡통전세는 집값이 보증금보다 내려가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내줄 수 없습니다. 만약 집에 주택담보대출 주담대까지 끼어 있다면 상황은 더 나빠지고요. 은행은 대출금 회수를 위해 경매를 진행하는데 이때 보증금은 대출 채권돈을 받을 권리보다 후순위 채권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섭니다. 깡통전세 통상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금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80%를 넘을 때 이렇게 부릅니다. 깡통전세는 전세 계약 만기 이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제때에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고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으로 대출금을 갚고 나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걸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매할 집을 담보로 빌리는 경우, 이미 구매한 집을 담보로 빌리는 경우. 즉 집을 사려는데 돈이 부족해 대출을 받거나 매수한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 등을 빌리는 케이스입니다. 역전세 공포 대한민국을 뒤덮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인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역전세난의 실제 사례.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한 씨는 전세 계약 만료 후에도 집주인으로부터 6억 3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집주인은 전셋값을 낮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 했지만 결국 부족한 금액을 채우기 위해 신용대출, 회사대출, 친척의 도움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역전세난의 심각성. 전셋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올 하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아파트 10채 중 6채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집주인들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이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역전세난의 원인과 결과. 역전세난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리 인상입니다. 집값 하락과 함께 전셋값도 떨어지면서 집주인들은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거나 급하게 낮은 가격에 집을 처분해야 하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역전세난 해결을 위한 노력. 정부는 역전세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확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강화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함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